외고에 무조건 맞는 아이가 있고요. 국제고를 보내야 되는 친구가 있고요. 전국 단위 자사고를 보내야 되는 친구가 있습니다. 현재 고1은 아무 정보 없이 고등학교를 선택했지만 중3은 현재 고1들이 시험을 본 기출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아이를 공부를 시켜봤더니 이게 1등급이 몇 프로가 나올 거냐를 가지고 고등학교를 선택했으면 좋겠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메가스터디 남유고입니다. 제가 이제 일반고를 가는 게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과거에 현재 고1 친구들이 중3 때부터 저 혼자 주구장창 계속 얘기했습니다. 특목고를 가는 게 그다지 유리하지 않을 것 같다. 이게 내신이 1등급이 10%라고 얘기해서 자꾸 10%가 변별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한 과목 볼 때인 거고 실제로 여러 과목을 보게 되면 이 10% 1등급을 받는 아이를 계속 순차적으로 이렇게 분별하다 보면 40과목이 넘는 과목을 모두 다 1등급 받는 아이는 700명이 넘지 않을 거다. 실제로 지금 1학년 1학기 내신이 끝난 현재 고1 친구들을 부산에 있는 전체 고등학교를 다 조사해보니 2.07%가 나왔어요. 이걸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로 확대해서 계산을 해보면 약 6,000명대입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가 8개, 10개 가까이가 있는데 이 학교는 절반 이상이 5, 1등급 1학년 1학기만 했는데도 6과목을 다 1등급 받은 아이가 없는 학교가 절반이 나옵니다. 이래서 특목고는 내신 받기가 정말 어렵다. 일부 사람들은 자꾸 10% 1등급이 쉽다라고 얘기하는데 벌써 한 학기가 나왔을 때 벌써 증명이 됐고요. 특목고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우리는 좀 바라봐야 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되는 친구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인원별 비율이라고 쭉 나와 있는데 특목고는 10%가 안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서울대 일반 전형이라고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수시의 전형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서울대학교는 3,000명이 좀 넘는 인원을 전체 정원으로 가지고 있는데 전체 정원 중에 1,700여 명, 약 60%에 해당되는 인원을 이 전형으로 선발을 합니다. 이게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누구를 뽑지? 라고 이렇게 딱 나눠봤더니 실제로 특성화 고등학교를 싹 다 걷어내면 왜요? 여기에 특성화 고등학교가 거의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럼 거의 90%에 해당되는 인원이 일반고 학생들인데 30% 정도만의 합격자를 만들어낸다. 특목 영재고라고 있습니다. 외고, 국제고, 과고, 영재고 이 학교들을 여기에 포함시키는데 50%가 넘어갑니다. 그럼 이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외고 28개, 국제고 8개인가? 그래서 30여 개가 있고 과고, 영재고도 30여 개가 있습니다. 요걸 합쳐봐야 70개밖에 안 되는 고등학교에 50%를 넘게 뽑는 게 서울대다.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해당되는 일반 전형은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들을 뽑으려고 하기 때문인 거죠. 이 서울대는 이공계 중심 학교입니다. 가장 우리 학과에 선발하는 인재와 맞아떨어지니까 제일 많이 뽑는다 라는 게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이러면 그냥 여기 가는 게 맞네 라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두 번째, 특목고에 외고 국제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 문과 계열의 아이들을 뽑을 때 외고 국제고 아이들을 선호한다. 대학에서 원하는 수업의 방식이 뭐냐? 외고 국제고에서 수업했던 방식하고 유사성이 굉장히 많다. 두 번째 또 하나 가장 큰 이유, 제가 과거에도 계속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 대학 입시는 흐름을 탄다. 과거에는 문과, 이과 내신을 따로 매겼다. 누가요? 일반계 고등학교가 2022학년도 입시부터 2015 교육과정이 시작될 때부터 내신이 문이과가 통합이 됩니다. 이과 선호 현상이 생겼으니 어떻게 될까요? 문과의 내신이 좋은 아이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외고는 정원이 250명, 270명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여기는 매년 내신이 똑같죠. 문과를 지원한 애들만 계속 오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일반고에서 문과를 가려고 하는 애들 중에 내신 좋은 애가 없다. 외고의 내신이 점점 돋보이게 됩니다. 최근에 조금씩 또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학교의 위상이 높아졌다라기보다 우리나라 구조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고교 학점제가 바뀌면서 조금씩 양상이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을 우리는 좀 고민하면서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되지 않냐. 여기 지금 외고가 이렇다라고 기본적으로 나와 있고요. 외국어 교과 41학점 이상 수강해야 된다. 이렇게 뭔가 있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누가 가야 되지?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192학점 중에 음악, 미술, 체육 등등을 빼면 160학점 정도가 남는데 그 중에 약 4분의 1, 25%가 영어랑 제외국어구나. 이 과목의 내신은 당연히 잘하는 친구들이 가야 됩니다. 밑에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입니다. 그 전년에는 명덕외고가 숫자가 조금 작았습니다. 이 두 개는 계속 원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서울대에서 가장 좋아하는 외고 1등은 대원외고, 2등은 대일외고구나 라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외고를 어디 가느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학교에 들어갔을 때 이 비중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를 고려하는 게 첫 번째다. 두 번째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정시라는 게 있죠. 정시를 우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수능 위주로 대학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걸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재수생이 많이 들어갔겠지? 라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유추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대 합격자의 50% 이상이 정시로 뽑는 애들은 재수생 이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원외고는 고3이 10명 정도는 정시로도 서울대를 들어가네. 대원외고는 수능의 커리큘럼도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는 학교라고 얘기가 되는 겁니다. 밑에 있는 학교들은 인원이 적다라는 얘기는 학교의 수업 분위기가 서울대 갈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수능을 학습하기에는 뭔가 부족하구나 라고 우리는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대원외고가 좋아 이렇게 뭔가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를 잘 여기다가 접목을 한번 시켜보면 되는 거죠. 우리 아이는 내신에 집중을 할 수 있는 친구가, 우리 아이는 영어, 국어를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능에 무언가 준비가 잘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뭔가 생각이 들면 대원외고가 더 나을 수 있는 거겠네요. 두 마리 토끼를 쫓아갈 수 있는 거니까. 권장 이수 과목을 이렇게 의예과로 쭉 나열하면 수학도 이런 과목을 이렇게 많이 배워야 되고요. 과학도 이렇게 많이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외고 국제고가 미스매칭이 되는 학교입니다. 과고는 굉장히 적은 인원을 뽑습니다. 의학학 계열 제재 방안이라는 게 21년 4월 달에 나왔습니다. 이것도 4년 예고제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2025학년도로 넘어왔더니 의학학 계열 진학률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여기 지금 2023, 2024가 있습니다. 상위권 의대는 모집 인원의 15%가 영재고 과고 출신이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영재고 과고는 수시로 의대나 약대, 치대 등등을 가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대를 수능으로 가는 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때가 되면 완전 막힐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건 감안하시면 된다. 그럼 과거 영재고는 우리는 어떤 친구를 보내야 되는 거냐? 나는 의사 절대로 안 해요. 우리 아이는 뭔가 창의성이 굉장히 뛰어나서 이공기의 정말 핵심 인재가 될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아이는 이 과거 영재고 정말 좋은 학교인 거고요. 그렇지 않은 의대나 이런 쪽에 조금 꿈이 있는 친구들은 점점 문이 좁아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전국 단위 자사고를 간단하게 우리가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들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워낙 인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걸 숫자로 보는 게 맞냐라고 이제 질문할 수 있는데 그냥 숫자로 보도록 하죠. 저 밑에 네 번째 민사고 전교생이 굉장히 적은 편인데 근데 수시의 인원은 괄목할 만한 성적이구나 이렇게 쭉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학교를
크게 둘로 쪼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다. 위에 3개 있는 학교는 과거와 현재 위상이 바뀔 이유가 없는 학교입니다. 위에 3개는 수도권에 있는 학교입니다. 이게 교육과정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 학교에 대해서 인식이 바뀌지 않습니다. 민사고부터 밑에 있는 학교를 우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역에 있는 자사고입니다. 현재 고2까지는 지역 인재로 의학학 계열을 갈 때는 3년의 고등학교만 재학이면 가능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1부터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학년을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있어야지만 지역 인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민사고는 공부를 정말 잘하는 아이들이 하나를 어디를 집어넣냐면 한림대 의대, 강원대 의대, 연대, 원주 의대, 관동대, 강원도에 있는 의대들이거든요. 여기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역 인재 전형으로 맨 위를 싹쓸이하죠. 이제 이 학교를 쓰려고 하면 6년을 있어야 된다. 어디에서요? 서울, 경기가 아닌 이외의 지역에서. 지역 기반이 흔들리면 이제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실제로 대학들은 계속 확인할 겁니다. 고1 친구들이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누가 공부 잘하지? 라고 봤더니 전국 단위 자사고가 여전히 공부를 잘합니다. 대학들도 이런 자료를 취합하려고 노력합니다. 현재 고1이 고3이 올라가면 이 자사고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를 기본적으로 다 서치를 한다. 대학은 왜 서치하냐? 대학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 검증을 하려고 하면 실제로 제일 좋은 잣대는 모의고사 성적이다. 모의고사 성적만 가지고 평가를 하냐? 그런 건 아닙니다. 학교 커리큘럼이 매력적이면 전국 단위 자사고 중에 실적이 되게 좋아하는 학교, 좋아지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하나고등학교죠. 이거는 전국 단위 자사고인지 과거 영재고인지 약간 이해가 잘 안 갈 정도로 현재 고2까지는 커리큘럼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언가 그려져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대학들은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지금 서울 쪽에 있는 대학들의 사정관들의 인식은 이거 지역 인재 때문에 실제로 서울 경기권의 아이들이 안 내려가서 학력 수준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라는 우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전국 단위 자사고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숙제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거는 위험하지만 현재 고1 친구들이 입시를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특목고를 결정할 때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아이의 성향을 잘 파악해야 된다. 특목고를 가자라는 목표는 중학교 때 세워놓는 것 정말 좋습니다. 그렇게 해놔야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과목을 조금이라도 앞으로 빼서 선행이라는 걸 경험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거를 시키는데 아이가 부담이 전혀 없고 난 그 학교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지금 마음먹는 친구는 기본적으로 성향을 파악해서 이렇게 선행을 시켜주시면 좋습니다. 전사고나 외고는 하위 60%를 넘어가 버리면 여기서 대학 가기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아이는 중3이 됐을 때는 진짜 가는 게 맞나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되죠. 그걸 우리는 적응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고교의 시험 문제 등을 미리 풀어보고 적응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외대국어 영어 문제는 진짜 어렵대. 그럼 진짜 어려운 건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10% 안에 들 수 있는 친구는 있겠죠. 350명쯤 되는데 30등 안에만 들면 되잖아. 1등급인데. 그럼 가야죠. 우와, 외대국어에서 영어가 1등급이네? 돋보이잖아요. 우리 아이가 어느 일반고를 가요? 국어도 1등급일 것 같아, 수학도 1등급일 것 같아, 영어도, 사회도, 과학도, 한국사도 모두 다 1등급일 것 같은데 이러면 그 학교를 보내셔야죠. 전국의 의대 정원이 3,000명이 넘고요. 수시에서만 2,000명을 뽑아요. 그럼 600명이 전국의 1등급을 받으면 우리 아이는 서울대 의대를 쓰는데 전혀 꿀리지 않은 거죠. 되냐 안 되냐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만 내신으로만 뽑는 학교가 어디 가냐면 경희대 의대가 있거든요. 경희대 의대 났으면 무조건 붙는다. 그럼 수시에 몇 장이 남죠? 5장이 남죠. 서울대 의대 트라이 해보면 된다. 연대 의대도 써보면 된다.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주는 게 더 해피할 수 있는 거죠. 진로에 대해서도 잘 고민을 해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외고에 무조건 맞는 아이가 있고요. 국제고를 보내야 되는 친구가 있고요. 전국 단위 자사고를 보내야 되는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 외대부고에 가서 전교 20등 안에는 무조건 들 것 같아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친구이면서 의대가 목표야. 외대부고를 보내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우리 아이는 무조건 서울대 또는 연대 의대만 보낼 거야 라고 이렇게 목표를 세우시면 아마도 외대부고를 들어가도 전교 3등, 전교 4등 안에는 들어야 갈 수 있다라고 기대합니다. 서울권의 메이저 의대가 목표라고 하면 70%, 80%를 1등급 맞을 수 있다라고 확신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무언가 우리는 고민을 하시면서 고등학교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려고 하면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 현재 고1은 아무 정보 없이 고등학교를 선택했지만 중3은 현재 고1들이 시험을 본 기출문제들이 있다. 이 기출문제를 가지고 우리 아이를 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아이를 공부를 시켜봤더니 이게 1등급이 몇 프로가 나올 거냐를 가지고 고등학교를 선택했으면 좋겠다.